됐습니다. 한가운데 나와요? 예.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록현의 안보 정론입니다. 지금 오늘 아침에는요, 제가 청와대 앞에 있는 사랑채 우리 황교안 대표께서 그동안에 단식 투쟁을 해온 장소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단식을 마치고 나서도 연동형 비례대표제 그리고 공수처법 이 날치기 처리를 막기 위해서 항의 표시 차원에서 아직도 텐트 안에서 일과 중에는 근무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황교안 대표의 항의 근무 바로 장인 텐트 앞에서 제가 여러분들께 방송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내용은요, 왕이 외교부장이 어제 그제 와서 어제 출국을 했습니다. 근데 왕이 외교부장이 서울에 와서 강경화 외교부 장관하고 회담 내용에 상당한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어요. 뭐냐면 지금 국내 정치 문제 중에서는 김기현 울산시장 하명 수사 의혹과 관련해서 청와대가 사실과 다른 얘기를 해서 많은 지금 비판을 받고 있는데요. 외교 문제에 관해서도 마찬가지다. 사실대로 보도를 하지 않고 숨기려다가 또 걸려들었어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외교안보 관계는 북한이 알려져야 알고 또 중국이 알려져야만 우리 국민이 아는 매우 불행한 사건들이 연속되고 있다. 뭐냐면 중국의 시종일관 가장 큰 지금 우리 한국 외교 현안에 대해서 시비에 걸고 나온 것이 바로 사드 문제가 아닙니까? 이 사드 문제에 관해서 중국 외교부장하고 이 강경화하고 둘이서 회담을 했는데요. 우리 정부는 이 강경화와 그리고 이 왕이 외교장관 회담 내용을 언론 보도문, 장문의 언론 보도문을 보도 자료를 발표했는데 거기에서는 사드에 관해서는 단 한마디 말도 안 했어요. 그런데 어제 전격적으로 오후에 중국 외교부가 화춘잉 대변인이 발표했어요. 뭐냐? 사드 문제를 얘기했다는 것이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사드 등 한중 간의 현안 문제, 이런 핵심 이익과 그리고 정당한 관심사에 관해서 얘기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정작 그러한 외교 압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외교부는 거기에 대해서 단 한마디 말도 안 하고 이 중국 외교부 발표가 있기 전에 우리 기자들이 질문하니까 여러 가지 상호 관심사에 관해서만 의견 교환을 했다. 이 정도 선에서만 발표를 했습니다. 끝까지 말하자면 숨긴 것이죠. 그러다가 이제 중국 외교부 발표가 나니까 그때 이제 우리 기자들이 그때서야 사드 문제에 관해서 그때서야 이 중국 외교부가 발표하고 난 다음에야 기자들이 물으니까 그때서야 뭐라고 하냐면 옛날 종전과 같은 수준에서 원칙론적인 입장을 얘기했다. 이렇게 밝히고 있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시진핑이가 지난 6월 달에 일본에서 문재인 대통령하고 정상회담을 찍어도 사드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면 왕이 부장이 왔는데 한 단계 낮은 얘기를 안 하겠습니까? 당연히 얘기하지. 누구나 다 짐작이 갈 수 있는 이런 사드 문제까지 현 정부는 숨기려고 했다. 이것이 매우 정말 외교적으로 창피한 일 아니겠습니까? 더더욱이 창피한 것은 강경화가 중국까지 가가지고 산불 정책을 얘기했잖아요. 여러분들도 아시지 않습니까? 사드를 추가 배치하지 않고 그리고 미국의 미사일 방어망에 참여하지 않고 또 한미일 삼각 군사 동맹 체제로 발전시키지 않는다. 이런 산불 정책을 했으니 당연히 사드가 지금 상주에 배치되어 있는데 상주 배치도요 아직도 정식 배치가 끝나지 않았어요. 임시 배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렇게 한미 간의 합의사항을 제대로 이행도 못하고 중국한테는 압박을 받으면서도 말 한마디 제대로 못하고 이런 무능한 외교가 계속되고 있는데 시청자 여러분들 이런 무능한 외교 빨리 가르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말 한심스러운 얘기를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리고 또 문재인 대통령을 만났어요.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진핑이도 문재인 대통령한테 사드 그거 빨리 처리해달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번에 왕이가 와서 그 얘기 안 했겠습니까? 왕이가 베이징에 돌아가면 시진핑한테 보고해야 될 거 아니에요. 당연히 저는 사드 문제를 얘기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청와대에서 이 면담 결과 나오는 걸 보면 일방주의, 패권주의 이런 거에 관해서 얘기를 했다고 돼 있는데 와가지고 우리 동맹 국가인 미국 외교정책, 한미 동맹관계만 강력하게 비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 편에서 튀어나와가지고 중국 편 들어달라 이런 얘기지 않습니까? 일방주의 패권주의라고 하는 것은 중국 입장에서 볼 때 인도 태평양 전략에 한국 정부가 따라가지 말라, 그거 잘못된 정책이다. 중국이 얘기하고 있는 1대1로 정책에 참여하라 이런 얘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왕이 부장이 이번에 온 것은 시진핑이가 내년에 왔을 때도 똑같이 사드 문제 그리고 중국의 1대1로 정책 다시 한번 얘기할 테니 그때까지 한국 정부의 공식 입장을 알려달라 이렇게 압박을 하고 간 거예요. 이게 얼마나 예속된 외교를 하고 있습니까? 미국에 대해서만 자주 외교를 강력하게 얘기하는 민주당 정부인데 정말 중국에 대해서는 언제 어떻게 제대로 된 외교를 자주 외교를 할지 정말 궁금해집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만 더 덧붙인다면 지금 미국과 북한 간의 군사적인 갈등 관계가 상당히 이제 긴장 수위를 한층 더 올리고 있는데 미국의 클링크 국방부 아시아 담당 부차관부가 어제 워싱턴에서 있었던 세미나에서 분명히 밝힌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로 미국은 북한에 대해서 단 한 번도 군사적인 옵션을 철회한 적이 없다. 이 얘기는 2017년도에 미국이 군사적인 압박, 선제 타격까지도 고려할 정도로 아주 심각한 군사 대결 불사 의지를 보여준 적이 있는데 그러한 군사 옵션을 아직도 살아있는 카드로 가지고 있다. 이런 얘기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은 이번에 지금까지는 이 미북 간의 관계를 미 국무부가 주도해 왔는데 이제는 국방부가 주도하는 시점으로 지금 올라가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이 얘기는 바로 뭡니까? 이제 미 국방부가 중심이 돼서 군사적인 옵션을 언제라도 김정은이가 도발할 경우에는 강력하게 대응하겠다는 그런 입장을 밝힌 것입니다. 그러니까 비록 이 민간인이 개최한 세미나에서 얘기했다 하더라도 현직 고위 관리가 얘기했기 때문에 이것은 미국의 정책이나 다름이 없는데 이렇게 미국이 강경한 대북 군사 옵션을 언제든지 꺼내들 수 있게 준비하고 있는데 과연 문재인 정부는 언제 한미 동맹, 한미 정책 공조 차원에서 미국과 함께 북한에 대한 최대한의 압박 전략을 구사할지 정말 궁금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얼마 전에 11월 달에 한미 연합 공중훈련 비질런트 에이스 이게 이제 무기 연기됐는데요. 이 무기 연기된 조치, 이러한 선의의 조치를 북한이 오해해서는 안 된다. 미국 군은 억지력이 실패하면 언제든지 싸워 이길 준비가 돼 있다. 이러한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따라서 연말이 가까우면서 미국과 북한 간의 군사적인 대결 구도가 상당히 강하게 전개될 것인데 과연 문재인 정부는 언제까지 이러한 대북 강경 정책을 구사해서 북한이 연말을 앞두고 도발을 하지 않도록 억지력 준비 태세를 보여줄지 심히 걱정스러운 국면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오늘도 우리 자유한국당이 지금 적극적으로 주창하고 있는 패스트 트랙에 대한 강력한 반대,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많은 성원을 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제 한번 쭉 찍어야지. 지금 이곳이 바로 텐트입니다. 그래서 이 텐트 앞에 이렇게 연동형 비례대표제 선거법 처리하라 이렇게 배너가 또 있고요. 이쪽에는 공수처법 처리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텐트 안에서 지금 낮에는 우리 황교안 대표가 근무를 하면서 패스트트랙법 통과를 끝까지 저지하겠다는 그런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가 이게 청와대 사랑채입니다. 여러분들 여기가 이제 청와대 모습인데요. 이 청와대 안에 이 외교안보 무능한 이 라인들 전부 바꿔야 된다는 것이 우리 애국 시민들의 목소리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우리 애국 시민들의 걱정과 목소리가 관철되도록 끊임없이 성원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시청자 여러분들 안녕히 계십시오. 대단히 감사합니다.